네, 거시경제 일반을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까요?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설 연휴 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네,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또 했군요, 2월에. 네, 네. 당국의 좀 다소 신중해진 경기 판단,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여지 이런 건 또 남겨둔 것 같은데요. 네. 2월 금통위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시사점을 느끼셨습니까? 일단 그 금통위가 열리기 전에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 뭐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한은 총재들의 발언들은 일단 그 금리 인하 쪽보다는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그러니까 좀 금리 인하에 좀 그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그 2월 금통위의 외견상 드러나는 그 결과는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4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다르게 해석을 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나서 한 1, 2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 인하를 했던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한 그 1분기 이내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면에 좀 그 숨어 있는 것들이 한은의 그 한은 총재의 경기 판단 부분이 1월보다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들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좀 2분기 초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26일이죠. 26일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2014년도 4분기 가계 신용 잔고에 대한 잠정치를 또 발표하게 되고요. 가계부채 문제를 한번 진단하게 되는데, 네네.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한국의 고민은 네네. 많겠죠. 네네. 사실 그 지금 그 4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과정에서 금통위 의소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큰 테마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 중에 어디에 그 포커스를 둘 것인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득과 실을 따지자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현재 그 저물가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성장률도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거시경제 리스크이고요. 그 금융안정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금 그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본 유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자본 유출 가능성,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금리 지속으로 지금 보험권들이 상당히 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에 따른 금융기관 안정성,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놓고 저울질을 그 금리 인하에 따른 그 득과실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제 그 통화 당국자,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의 생각들은 이게 지금 균형이 고르게 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그 향후의 그 지표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가 경기를 살리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해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들 하던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자, 결국에 이제 경제지표 개선 여부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제 단초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제지표 개선 여부의 핵심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 조정의 또 분수령은 언제쯤 이렇게 가늠하십니까? 사실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어떤 그 경기가 빠르게 붐업된다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금리 인하가 가지는 어떤 그 내면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의지들이 그 경제 주체들에게 그 전파가 되면서 좀 심리적으로 그 심리지표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문제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그 하늘이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지금 1월 달에 올해 성장 전망을 3.4%로 지난 10월에 제시했던 3.9%보다 대폭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지금 또 그 한은이 4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이제 1분기 성장률이라든지 그것이 녹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연 이제 그 4월에 발표되는 성장률이 1월에 제시했던 것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좀 상향 조정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향 조정되느냐. 이제 그게 그 여부가 아무래도 그 향후의 기준금리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그 가늠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향후에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의 중요한 그 분기점은 아마도 4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 대외 이벤트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양적 완화 내지는 또 미국에는 금리 인상 이렇게 되는데 어제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었죠. FOMC, 그 미국의 이제 미국 연준의 의장이 상원에 가서 청문회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하원에 이제 연설이 있긴 한데 어제 내용이 거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별로 반복적일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입장할 때는 매파로 입장했다가 나올 때는 비둘기 옷을 입고 나왔어요. 네. 네. 결국에는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은 일단 비둘기적, 온건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늦춰잡는 분위기더군요. 네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심지어 연초부터 그 투자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 이후에 금리를 인하한 국가가 지금 어제 터키도 금리를 인하를 했죠. 네. 그리고 지난주 인도네시아도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19개 국가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 와중에서 또 미국은 또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한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상당히 좀 투자자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역시 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통화 정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어제 옐런의 발언이 과연 그 시장이 판단한 것처럼 비둘기파적이었을까? 그런 논란은 향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인내심 삭제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두세 번 회의 내에서 금리 인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가지고 그 시장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내심이라는 그런 그 통방 문구는 그 어떻게 보면 금리 정책의 가이던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 금리 인상 연기로 좀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 FF 선물금리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에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한 63%로 예상을 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 50%로 크게 낮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달 제가 볼 때는 3월달 인내심이라는 그 FOMC 회의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유동성이 그 유도리가 좀 큰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읽지 못한 그 옐런의 발언 중에 하나가 가이던스의 수정은 패드의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어떤 회의에서나 정책금리 변화가 머지않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여건이 개선됐다는 판단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옐런의 발언을 가지고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FF 선물, 미국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렇게 하는데 단기 금리의 지표가 되죠. 그 그렇죠. 선물, 네, 그 FF 선물이 현재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죠. 네,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60%대에서 50%. 이전에 이제 6월 달에서 점점 시점이 뒤로 이연되는 상황에서 9월 달에 지난주에 한 6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한 5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FF 선물 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그 FF 선물 금리에 대한 예상을 걸고 그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소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선제적인 안내에 대해서 시장이 곡해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거죠. 네.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그렇습니다. 네. 자, 다가오는 3월 달에 이 채권 시장에 주목해야 될 변수, 매크로 경제, 그 거시 경제에 주목해야 될 변수들은 또 무엇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통화 당국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그제 국회 발언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2013년에 저점을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언급을 봤을 때는 결국은 경기 회복 개선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쪽에서는 이제
3월부터 유로존이 QE를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과연 어떻게 그 글로벌 가격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요. 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향후에 어떤 시장 흐름, 채권 시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대내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딱히 뭐 금리를 그 상방이나 하방으로 그 강력하게 견인할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 옆으로 기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채권의 특성상 그 시간에 따른 이자 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매크로와 거시경제, 그리고 또 글로벌 이야기, 금리 이야기 종합적으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마켓 진단이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